국민의힘 여전히 지금 상당히 네. 뭐 어떻게 보면 내홍이라 그럴까 아니면 뭐 하여튼 자 우리 대선 졌으니까 우리 심기일전에서 다 같이 손잡고 갑시다 이 분위기는 절대 아니에요. 차기 지도 체제를 그쵸. 어떻게 할 건가 논란이고 일단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위 친한계 친윤계가 분명히 다른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친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럼 현 주류? 예, 주류로 지금 보이는 분들과 친한계 의원들은 확실하게 결이 다른 건 사실인데 예.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9월까지 전당대회를 열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저는 당원 당규상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예. 조금 의아한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6월 30일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16일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어요. 예. 그러면 새로운 원내대표가 일단은 6월 30일까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하겠지만 예. 7월 1일자부터 이때부터는 비대위를 계속할 건지 그러면서 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데려올 건지 혹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계속할 건지 그리고 전당대회를 할 건지 그 전당대회를 한다면 언제쯤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원내대표가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지금 당규상으로는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기자들이 기자회견 끝나고 이거 원내대표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원내대표는 원내에서 선출하는 거지만 본인은 전국위원회에서 이제 추인을 받은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 더 정당성이 있는지는 기자분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예.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해 준 것은 좋은데 9월까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에 산적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6월 18일 재판이 이렇게 취소가 되어버려서 네. 약간 김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그리고 법안 처리 과정이라든지 저희 당에서 정권 초의 선명성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시기인데 전당대회를 준비하게 되면 또 누구 후보 뭐 이렇게 해갖고는 선거 캠프가 꾸려지잖아요. 원내대표 선거랑 좀 다르잖아요. 예. 원내대표는 저희는 그냥 의원들께서 투표를 하시면 되는 건데 절차만 잘 따르면 되는 건데 전당대회는 우리 당원들이 또 나는 누구를 지지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당에서 당 지도부가 선관위를 꾸리기는 합니다만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세세하게 신경을 쓸 게 많아서 이게 우리가 단일 대우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를 혹시라도 실기할까 봐. 저는 정권 초에 그거를 명확하게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50%의 국민들께서 저희들에 대해서 이렇게 쳐다봐 주시고 계실 때 그때 뭔가를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실기할까 봐 그게 걱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쇄신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후보 교체를 하려는 그 과정. 예.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후보 교체 당무감사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께서? 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이다? 네. 근데 이것도 6월 30일까지가 임기가 이제 한 20일 정도 남은 딱 거죠. 3주 남았어요. 3주. 예, 오늘이 9일이어서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뭐 위원장들 자체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뭐 보니까 장예찬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무감사를 만약에 한다면 이번에 후보 교체 과정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들의 단계 사건, 그 의혹, 단계 의혹, 그것도 같이 당무감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동안에 서로 간에 뭐 문제가 됐었던 걸 다 털고 간다는 개념이라면 그런 것까지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완전히 동의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경청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지도부에서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이 어저께 갑작스럽게 그리고 정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미 9월까지 하겠다. 당무감사 하겠다. 이렇게 한 거는 절차상으로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동의해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결론적으로 연내에 한 뭐 9월이든 10월이든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출범할 게 1번 시나리오. 네. 2번 시나리오는 지금도 거론되는 것처럼 그런 거 할 때가 아니고 대여투쟁도 해야 되고 하니까 비대위원장으로
혁신 비대위가 됐든 뭐가 됐든 비대위 체계로 네. 이걸 가면서 당은 정말 계속 투쟁에 나서야 된다는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1번, 2번 중에 어느 쪽이 될 가능성이 높나요, 지금? 근데 이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 스스로는 본인에게 어떤 정당성이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방향으로 이번 달 안에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오늘이 9일인데 이제 16일 날, 그러니까 16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원내대표 새로 선출이 그걸 되는데, 질문드리려고 했는데, 예. 근데 새로운 원내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존 이제 주류 쪽에서는 한동훈 친한계 쪽에서는 전당대회를 하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주류에서는 비대위 체제를 조금 더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죠. 기류들이 있는 건 예. 사실이거든요. 근데 원내대표가 만약에 기존 주류 세력에서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 김용태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갈등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6월 30일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가 본인의 임기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명확하게는 6월 30일까지가 맞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혁을 함께 할 것인지 여부는 16일에 그 선출이 되는 원내대표가 결정할 문제인 거예요. 바로 그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당내에선 어떤 관측들이 나옵니까? 저는 근데 지금으로서는 친한계 쪽에서 나오면 아마 조경태 의원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언론상에 거론되는 건 김성원 의원이 친한계 쪽으로 거론되긴 그럴 하는데, 수도 있는데 근데 조경태 의원은 원내대표하기엔 너무 선수가 선수가 높으니까. 높잖아요. 예. 근데 뭐 사선이 정부 근데 속도하는데 어차피 어차피 근데 전당대회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어쨌든 원내대표급으로는 사실상 너무 저도 선수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조경태 의원이 그렇다고 전당대회를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내대표 쪽으로 해서 힘을 실으려고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어. 드는 거죠. 예.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열심히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또 많은 분들께서 실망하신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경선 과정에서 그 이재명 당시 후보와 본인이 맞서서 잘 싸울 수 있다라고 어필하신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결국 김문수 후보로 결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유세현장이 나오지 않으셨거든요. 예. 온라인상으로 열심히 해주셨습니다만 유세현장이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당원들께서 불만을 가지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나왔잖아요. 근데 예. 그때도 김문수 옷에 김문수 안 써 있는 거는 그래도 뭐 이해가 돼요. 그때 뭐 당에서 준비를 안 해줬다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당에서 누가 근데- 후보 될지 모르는 근데 상황에서. 그거는 저는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부산에서 유세를 시작할 때 김문수라는 이름을 안 썼어요. 우리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유세 과정에서 자꾸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뭐 호구다 뭐 그래서 여기에 다시 나왔다 그러면서 어쨌든 뭐랄까요? 이게 자기 정치가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제가 우리 TV조선 강펀치를 지난 예, 주말에 예. 보니까 박용진 민주당 전 예. 의원께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른 당에서 보아도 저 당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그래요? 게 전직 당 대표가 당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보는데 당원들께서는 얼마나 상처를 받으셨을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저희 당이 지금으로서는 원내에 계시는 의원들께서 TK 지역에 그 지역구로 계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그 지역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투표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뭐 헌법기관이긴 합니다만 지역구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하여튼 그런 형태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16일에도. 근데 그 하여튼 과정에서의 퍼포먼스는 서로 간에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나온 건 짚어만 드리면 5선의 김기현, 나경원 의원도 거론되는데 이미 한 번씩 그 문재인 정부 때 원내대표 네. 하셨던 분들. 그렇지만 지금 뭐 슈퍼 여당을 상대로면 연습 필요 없는 경력직이 낫지 않느냐. 또 TK당이라는 좀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울산과 서울 중진이라는 것도 플러스다. 이런 분석이 기사에 나온다는 거. 그다음에 김성원 의원은 친한계 수도권 주자로 거론된다는 거. 김도읍 의원이 중도 주자로 능력과 그렇죠. 합리적 성격이 증명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걸 짚어드리고, 자, 또 하나 관심사는 김문수 후보 전 후보. 네. 지금 뭐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열심히 만나고 당권, 당 대표 출마하는 거 아니야? 당권에 욕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전망 네. 나오고
근데 서로적으로- 김문수 전 장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전 예. 장관께서 아주 체력은 좋으신 것 같아요. 예. 전국 돌아다니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턱걸이도 선거 하시고, 끝나고 예. 훌라후프도 하시고. 예, 훌라후프도 굉장하더라고요. 예. 근데 정치인이란 결국에는 다음번 스텝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봐야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당장 올해 안에 선거가 없어요. 예, 예. 선거가 없다 보니까 잊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정치인들은 잊혀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나올 수 있는 거는 원내에 계신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당대표 선거에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내에서는 저 분위기 보니까 김문수 전 후보 당대표로 나오시겠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보는 분들이 꽤 있죠. 꽤 있어요. 어쨌든 본인은 당대표 전혀 생각 없다. 뭐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격한 표현도 쓰셨던데 근데 김재원 전 비서실장이 예. 계속 언론과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여지를 남기는 듯한 메시지들이 그러니까 김재원 비서실장이 오히려 김문수 전 장관보다도 언론 노출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언론 노출도가 더 많고 더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묘하게 이제 준비하고 계신 듯한 모습이 있고 뭐 나경원 의원이나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는데 이야기하는 거는 공동선대위원장이었으니까 만난 거고 예. 전당대회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라고 하지만 하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하지만 어쨌든 만나서 얼굴 보고 차 마시고 밥 먹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나오실 것 같아요. 전당대회가 만약에 열리면 나오실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에 본인 개라는 거는 전혀 없잖아요. 예. 안철수 의원도 좀 나오실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도 선거 과정에 있어서 안철수의 재발견이다. 당원들께서 또 자꾸 이렇게 비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동훈 전 대표랑 두 분이 탄핵에 찬성했었던 이 편이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나오지 않았었고 초반에 나오지 않았었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뭐 과자 드시면서 그럴 때 아니라고 빨리 나오시라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안철수의 재발견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 나오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없었던 그 기회가 생길 것인가는 좀 의문인 거예요. 김문수 후보도 어쨌든 당의 후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김문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본인 개라는 것은 실상 조금 없고 또 김재원 비서실장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행보가 다른 의원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로 하여금 약간 조금 가까이 하기 어려운 느낌이 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이거든요. 또 어쨌든 나오시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동훈, 김문수, 안철수 네. 이 세 분이 만약에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열리면 나오실 것 같다. 근데 한동훈 대표 저는 주류 세력에서도 한 분 더 나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예요? 그럼 윤상현? 그거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여튼 누군가가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처음에 왜 선거 출마 선언하는 거라 중간중간에 또 뭐 지지 선언 같은 걸 할 수도 네. 있는 거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초반에는 그렇게 한 4분 정도 나오시지 않을까? 근데 뭐 지금 전당대회도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또 저희 혼돈의 카오스인 상황이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벌써 12시 8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말도 많고 탈도 정말 많았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4강까지 올랐던 분 중에 나머지 분들은 다 거론이 됐어요. 네. 한 분 홍준표 후보는 탈당을 하고 왜 하와이 가 계시더니 지금 예. 은퇴한다고 하시던 분이 뭐 연일 이런저런 메시지를 내고 계세요. 뭐 당시에 창당할 4강 중에 것 같다는 얘기도 있고. 자, 어떻게들 보십니까? 자, 우리 강전혜 변호사 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창당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홍준표 시장도 홍준표 계가 있는가? 약간 의문이 있어요. 창당을 할 만큼 같이 할 세력이 있는지. 소위 말하면 속칭 독구다이라고 본인 다른 의원도 없고 하다가 이번 사실 마지막 대선 경선이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열심히 국회의원들한테 참 부탁하고 해서 네. 잔뜩 모아놨더니 어느 날 한덕수 후보 지지한다고 후룩 떠나서 마음을 많이 상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고 있다. 이런 해석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원래 홍준표계에는 없죠. 그 이후에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하와이에 가실 때 탈당하고 하와이 가신 것까지는 아쉽지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예. 그 이후에 SNS 등을 통해서 당을 저격하는 글들을 너무 많이 올리셨어요. 좀 심한- 그게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저희 당원들께서 너무 뇌리에 깊이 남았기 때문에 저는 당으로 돌아오시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안 돌아오실 것 예, 같고. 그리고
창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조금 얘기한 것처럼 후보 전 후보와의 뭐 이렇게 서로 오늘 두 분 워낙 친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그 홍준표 당을 창당을 하기에는 함께할 수 있는 세력이 저는 그렇게 세력이 많지 없다.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수 쪽에 누군가 정치인들과 함께해야 되는데 원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저희 국민의힘을 그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당원들께서 이렇게 실망을 하셨는데 홍준표와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부담된다. 약간 더 톤 다운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준석 그 개혁신당과의 관계도 그쪽에서 그렇게 저는 달가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돌아오신다면 그 저희 김종인 비대위원장처럼 약간 뭐 당과 관련 없이 뭐 뒤에서 뭐 멘토 뭐 쓴소리 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실까? 보수권 보수 진영이 정계 개편이 강하게 정말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거기서 본인의 역할이 정계 저는 개편되는 아니에요. 데서 전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본인의 않아요. 기대는 그리고 본인은 그렇게 기대하실지 네. 모르겠지만 어떠한 개편이 일어나도 이번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었기 때문에 본인이 계속적으로 당에게 핍박을 받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시지만 당에서 누릴 거 다 누리신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어쨌든 본인도 이재명만은 막아야 된다는 대의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함께하고 있었는데 초반에는 이재명과의 뭐 총리 제안설이 막 돌 정도로 그런 SNS 글들이 있었잖아요. 정말로 한국 들어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막걸리 한잔 하자라고 이야기했었던 제안들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이 특사 가니까 조금은 이제 자제하시는 듯 하다가 나중에 또 이준석을 찍는 게 뭐 사표가 아니다. 뭐 이준석 미래에 후보를 대한 투자다. 네,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지지한 듯한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거든요. 탈당을 하셨으니까 이제 뭐 징계는 못하겠지만 그쵸? 어쨌든 돌아올 수 보수 있는가? 정당에 그렇게 오랜 동안 그 중진으로서 하셨던 분으로서 굉장히 뜻밖의 없고 배신감 느낀다 그런 분들이 많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보수가 개편된다라고 해도 홍준표 시장께서 돌아오셨을 때 당장 자리가 있을 것 같지는 공간은 않다고 별로 없을 생각합니다.